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등 여러 갈래 혐의를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핵심 규명 대상 중 하나인 계엄 명분을 쌓으려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자들을 소환해 질문지를 보강했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기존 소환자들의 진술을 비교해보면서 신빙성을 검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국무회의 조사와 관련해선 국무위원 전원이 피의자인 건 아니고 전원을 조사할 방침도 아니라면서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필요한 조사를 오늘 중으로 소화하면 마칠 수도 있고 마치지 못했다면 추가 조사할 뜻도 내비쳤는데 일단 조사가 진행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절차를 밟을지 3차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 추궁을 더 이어갈지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저녁 식사 없이 5시간을 조서열람에 썼습니다. 23시 30분 조서열람은 마무리됐는데요. 특검은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한규 변호사와 향후 수사 전망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이 특검의 2차 조사를 받은 뒤에 조서열람에만 5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저녁 6시 반쯤 끝나고 조금 전 귀가했는데요. 조서열람에 신중을 기울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조사는, 그러니까 오늘 특검 조사는 약 한 9시간 좀 약간 넘게 조사를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피의자 신문 조사에 대해서는 약 5시간 정도 꼼꼼히 조사를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특검은 물어볼 거 다 질문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오늘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이미 검사로서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서의 내용들이 향후에 그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5시간이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뭐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을 이렇게 추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사의 경우에는 특검이 전략을 조금 바꾸면서 윤 전 대통령도 진술 거부 없이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진술 조서에도 서명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두 차례 조사를 바탕으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특검의 고민은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직 대통령을 계속 예를 들면 3차례, 4차례 계속 추가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일반 수사기관, 경찰이나 어떤 검찰에 지금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고 특별 검사를 국회에서 입법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는 게 특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텐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 영장 청구를 통한 구속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수사 성과라고 보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사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었다면은 이에 대해서 아마 영장 청구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또 추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조사에 앞서 출석하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것만 나왔고 그대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귀가를 하면서도 이렇다 할 언급 없이 바로 차량에 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미 1차 조사를 통해서 사실 내 특검이 상당한 어떤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확보된 증거들을 아마 한번 봤을 거고요. 또 오늘 또 장시간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질문과 또 증거들을 아마 접했을 텐데요. 이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수사를 받는 시간 자체도 10시간이 넘었었지만은 어떤 이런 특수 수사를 받게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판받을 때는만 해도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라든가 기자들의 질문에 또 답변하는 모습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아마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검은 오전에 1차 소환 조사 때 지연됐던 체포방해 혐의를 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비화폰 서버 삭제 혐의까지 3시간여 총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 외환 혐의까지 모두 조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혐의별로 각각 담당 변호인들을 입회시켰습니다. 양측은 오늘 어떤 혐의를 입증하고 또 어떤 혐의를 방어하는 데 특히 주목했을까요? 예, 오늘도 사실은 그 앵커께서 열거하신 그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고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 체포 방해, 사실 이런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비화폰 삭제라든가 외환 유치죄, 직권남용 부분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공방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검은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당연히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접근했겠지만은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부분도 특검은 이에 대해서 그 모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국무위원을 심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그 소환해서 이제 심의한 거기 때문에 이 불출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일종의 이제 그 국무위원들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겠죠. 아마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인 행위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범죄로서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환 유치 문제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이것도 상당히 중대한 범죄인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결국 적국인 그 북한과 통모해서 예를 들면은 이 무인기를 북한에 띄워서 우리나라에 어떤 예를 들면 전쟁을 유발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한 차례로 이 모든 어떤 범죄 혐의를 대해서 사실은 진술 공방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여도 양이 상당히 방대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약 5시간 넘게 이 조서에 대해서 검토한 그런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 측에서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게 아닌지에 집중했고 그래서 국무회의에 불참한 위원들한테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는데 이미 기소가 돼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병합된 이 직권남용 혐의와는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사실 지금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우리 여태까지 언론 보도에 우리가 접한 것은 어느 국무위원이 찬성을 했고 어느 국무위원이 반대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최근 특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은 이 국무회의 당시에 아예 참석조차 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왜 참석을 못했을까 이 부분을 집중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이런 소환 자체, 국무회의 참석 자체에서 통보받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어떤 국무회의 심의 권한, 논의 권한, 그리고 내지는 관계 국무위원들 부서 권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것 아니냐, 이는 곧 직권남용이 아니냐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기존에서 지금 재판에도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어떤 범죄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은 지금 얼마 전에도 이주호 장관 같은 분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이 부분에 추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면은 아마 이 부분도 추가 기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팀은 이 외에도 오전 조사에서 체포 저지와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들의 통신 휴대폰이죠.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들여다봤습니다. 특검은 앞서서
박종준 전 차장과 김성훈 전 차장을 불렀는데 전해지는 바로는 이 김 전 차장이 진술을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김 전 차장은 이 부분에서 아예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 비화폰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차장의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본인은 아예 이 비화폰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실 뭐 이거는 일단은 피의자의 어떤 현재로서는 그 진술이기 때문에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요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거짓인 진술인 것인지 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팀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첫 발을 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2차 소환 조사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을 증언한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고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내용도 외환 혐의의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일단 우리나라 그 무인기가 이제 병영도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평양에 갔던 것은 어느 정도 이건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이제 그 무인기가 왜 평양에 갔는지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근데 뭐 관련 관계자들의 진술도 진술이지만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첩에 이 무인기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전쟁을 뭐 유도한다 이런 유사한 취지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수첩의 어떤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것이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노상원 수첩에는 이게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은 사실은 이런 일회성 내용이 아니라 그 수첩 자체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평소에 어떤 내용들을 수첩에 기재를 해서 다른 내용들도 다 그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 어떤 사실을 기록한 내용들이 계속 그 열거된 어떤 기록이 된 수첩이다. 이런 것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 재판에서 이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 수첩에 이 무인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지만이 이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 관련해서 김한규 변호사와 대담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방금 전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거 맞습니까? 네, 1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어제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검찰 출석 후 청사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오후 6시 34분